학원 왔는데 휴강이래요. 너는 왜 맨날 바보같이 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쿠폰이 끝났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쿠폰이 끝나면 어플에 안 떠요. 정보가.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 때 와가지고 결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휴강인지 모르고 그냥 온 거야. 당연히 수업이 있을 줄 알고. 결제하고 수업 들으려고 했지. 근데 수업이 없을 뿐입니다. 넘어가야지 흥이 되는. 그냥 1번 점프 여기 반 나눠볼게. 작은 하나. 시작. 어제 왁스를 새로 샀거든요. 새거.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고정됐어. 이 왁스가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아서 정수리에서 냄새가 날 때 그냥 안 감고 왁스 발라가지고 머리 묶잖아요. 그러면은 정수리 냄새가 안 나요. 왁스 냄새가 눌러줘요. 제가 어제 시부야에 있는 유미코 매장에 갔거든요. 예쁜 것들은 다 스몰이랑 미디엄까지만 사이즈가 재고가 있고 라지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흉곽이랑 뼈 두께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없어서 구두소를 갖고 왔고요. 보통 도쿄 와서 이제 원정 발레 가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키탄츠 아니면은 차코트 그 다이카냐마에 있는 스튜디오에 많이 가시는데 저는 차코트 스튜디오는 한번 가봤어가지고 아키기로 갑니다. 난이도는 아키가 더 어렵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벨이 우리나라 레벨보다 한두 단계 높다고는 하는데 진짜인지는 제가 한번 가서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원정 발레 하기 전에 조식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조식 많이 먹고 되게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긴장해가지고 긴장 풀리자마자 다토했거든요. 그 자몽 막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다토했어가지고 방금 조식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먹고 왔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뭔가 일부러 국산 브랜드 옷을 입어서 우리나라 브랜드 옷들도 예쁘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국산 제품으로 다 갖고 왔어요. 저번에 런던에서도 다 레브당스랑 뭐 이것저것 갖고 왔고 오늘도 요거 슬로우 노브 슬로우 노브 그리고 얘도 슬로우 노브 워머는 알루비네요. 레오는 레브당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루비만 제외하고는 다 한국 브랜드 제품을 갖고 왔어요. 물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겠지만 그냥 심리적인 이유. 제가 한번 원정 발레를 다른 지역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인상 깊었던 점은 그 누구도 타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온천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싹 가리는 용도로 이제 슈러그를 좀 요즘 안 입은 지 좀 됐는데 입으려고 합니다. 하나 더 입어야지. 네, 위에 티셔츠까지 하나 더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치는 안 갖고 왔어요. 까먹었어요. 가방은 아코크 제품입니다. 앞에 주머니가 많이 달렸고요. 옆에 이렇게 텀블러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텀블러는 또 안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가져갑시다. 가보겠습니다. konnichiwa. 芝浦1丁目の13の10に行きます。도쿄에 있는 스튜디오 아키탄츠에 다녀왔고요. 제 예상대로 그 누구도 타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수업을 많이 들어본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관찰한 제 시선에서 본 일본 취미 발레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감상?
감상? 타투가 없고 그 누구도 타투가 없어요. 발레 하시는 분들 중에 타투 있는 사람이 진짜 없어. 그리고 완전 늦은 저녁 수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전이나 낮 수업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진짜 거의 없어요. 최소 40대부터 최대 60 아니야 70대까지도 봅니다. 70도 네. 계셨어요. 국내 취미 발레 시장보다는 좀 확실히 나이대가 높고, 근데 그렇다고 막 어려워 막 이런 이거 난 할머니라 이거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다 근육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쪽에서 좀 되게 좋은 자극을 받았고요. 당장 좀 조급하게 어떻게든 더 많이 해서 좀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길게 가자, 안 다치고 오래오래 할머니 될 때까지 나도 좀 잘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약간 어떻게든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면서 좀 조급하는 성향이다 하시면은 이런 데서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약간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비기너 2부터 1번 홀을 쓸 수 있어요. 스튜디오 1번 거기는 피아노 반주 생연주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하는 그게 수업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들은 수업은 비기너 1이었습니다. 이 시간밖에 없었어요. 비기너 1밖에. 근데 여튼 너무 좋았고요. 바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센터는 아다지오, 탄듀 엄청 쉬웠어요. 그냥 평소 하는 레벨 2 정도 수준. 삐루엣도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뭐였지? 아라베스크 밸런스 딱 잡고 톰베파드브레 앙딜, 밸런스 앙뚜르낭 하고 쉔에 돌고 저희 갑자기 스튜니 한번 돈 다음에 포즈 끝이었어요. 그거 그냥 오웬 4번 했고요. 스몰 점프도 안 어렵고 아쌈블레도 안 어려웠어요. 조금 빠르긴 했는데 아쌈, 샹즈망, 아쌈, 소떼, 글리사드 아쌈, 빼르메 옆으로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아쌈, 샹즈망, 아쌈, 소떼, 글리사드, 아쌈, 빼르메 뿌띠알레오로가 기억이 안 나네. 좀 빠르긴 했는데 안 배운 동작은 없었어요. 발로네 2번이었는데 발로네 종이 인형처럼 겨우 따라갔고요. 그랑이 어려웠어요. 나는 원래 그랑을 제일 좋아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샤세 바꾸류 아쌈블레 하고 피케 아라베스크 했다가 바로 뒤로 그냥 바로 샤세가 아니라 뭘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확 뒤로 론드로 공중에서 돌리는 건데 이제 드방라스콘 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돌면서 샤세하고 제때 앙뚜랑 2번 뛰고 따따따따 하고 그 사이도 뭐가 있었어. 톰베파드브레 원래 오른쪽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한 번 더 가서 글리사드 그냥 제때 이렇게 갔어요. 대각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왼쪽 오른쪽 앞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 사이에 동작들이 좀 연결하는 게 길어가지고 어렵다 생각했어요. 어색했어요. 그렇게까지 긴 그랑을 저희 수업 시간에 안 해가지고 저도 아직 그 정도 레벨의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 도파민 돌아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더욱 정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도 듣는 거는 다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장 발레 하는 게 전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숫자 그리고 앞옆 뒤 같은 표현 그리고 위 아래 우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익히고 하면은 사실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따이 반대 방향 갈게요 이런 거 그냥 그것도 다 그냥 감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익히고 가면은 일본에서의 원정 발레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다들 어떻게 그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수업을 들으실까요? 앞머리를 다 이게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고정이 돼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거 안 덥나? 여기 다 땀으로 젖을 텐데 어떻게 앞머리를 저렇게 내리지? 두 번째 어떻게 저게 이렇게 안 흔들리지? 그 두 개가 의문입니다. 앞머리를 되게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리고 왁스도 아무도 안 발라. 젤 왁스 바르는 것도 아무도 안 하고요. 다 그냥 실핀. 다 실핀이에요. 다 실핀. 제품을 되게 많이 바르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품 바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실핀, 똑딱핀. 네, 여기까지가 후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리아 이리 와.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3반에 올라갔습니다.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 2반이랑 3반의 갭이 진짜 크다. 그러니까 1반과 2반의 갭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데
근데 1반이랑 2반 갭도 꽤 크거든요. 왜냐면 1반은 양손바고 2반부터 이제 한손바기 때문에 양손바에서 이제 한손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초보자분들이 가장 멘붕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2반에서 3반 올라갔을 때 현타가 좀 적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이제 사람마다 어쨌든 간에 의견이 좀 그랬어요. 멘붕이 올 거다, 좀 현타가 올 거다, 이렇게 좀 겁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랑 아예 그냥 정반대로 별 차이 없어요. 너 이제 당장 올라가도 돼. 쌉가능. 이렇게 진짜 그냥 님 정도면 그냥 당장 올라가도 돼.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반해서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랑 괜찮다랑 이게 좀 극단적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정진하자 해가지고 봄이 오기 전까지는 더 정진을 하자 해서 랩2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4월에 드디어 제가 진짜 벌벌 떨면서 걱정을 많이 한 채로 3반에 오늘 올라갔는데 왜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갈렸는지 오늘 수업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 학원은 이제 0반부터 시작을 해요. 0, 1, 2, 3, 4까지 있어요. 2반에서 좀 오래 이렇게 한 6, 7, 8개월을 2반에서 버텼어요. 3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A쌤이라고 할게요. 저는 A쌤 수업을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A쌤 수업만 듣는 게 아니에요. B쌤 수업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B쌤도 레벨 2가 있는데 같은 레벨 2지만 쌤이 다르니까 배우는 스텝이 달라요. 그리고 B쌤 스타일이 A쌤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평소에 잘 안 하는 좀 어려운 스텝, 2반 치고는 어려운 근데 자주 나오는 그런 스텝들을 약간 챌린지식으로 매번 새롭게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훈련소야. 그래서 진짜 힘들거든요. 땀 막 진짜 사우나처럼 나고 매번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뭔가 이제 매번 머리에 쥐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해.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매주 진짜 기를 쓰고 그 수업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어가지고 절대 이걸 안 빠지려고 진짜 그 날에는 약속도 안 잡고 그 수업을 매주 열심히 갔어. 그래서 그 훈련을 했어요. 새로운 스텝 매번 나올 때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A쌤의 레벨 3를 딱 들었는데 완전 할만한 거예요. 왜 할만했냐? 나는 B쌤의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B쌤으로부터 훈련받은 그게 쌓여 있어가지고 A쌤이 단 한 번도 레벨 2 수업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스텝들이나 동작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 B쌤 수업을 병행하지 않으셨던 분이 A쌤 레벨 2에서 3로 딱 올라오면 분명 멘붕이 왔었을 거예요. 분명 현타가 오고 저게 뭐야 하면서 아예 그냥 못 따라가고 뒤에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B쌤 수업에 정말 열심히 나간 덕분에 A쌤의 레벨 3 수업이 현타와 진짜 어렵다. 와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정말 성공적으로 즐겁게 수업을 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쌤들의 좀 다양한 난이도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찍먹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에 좀 적응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쌤 한 분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물론 너무 좋은데 저는 약간 다양한 쌤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흡수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늘 참 즐거운 경험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레벨 3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B쌤의 레벨 2 수업은 계속 들을 생각이고요. 여튼 저는 오늘부터 3반이에요. 순서 복귀하려고 책상에 앉아놓고 떠들기만 했어. 잠깐만. 팔로기지 않게 됐나? 2번 했는데 모르겠다. 인도 왼쪽 엉망이야. 할 수 있다. 타이즈를 새로 샀습니다. V데니에서 샀어요. 8,000원. 이거를 잘라야 돼요. 저는 발바닥에 이렇게 타이즈 신은 채로 슈즈 신는 게 싫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인데 대충
사이즈 너무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비싼 것도 사서 써봤는데 나약해 약간. 좀 거칠어도 튼튼한 놈이 좋지 않아요? 아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잘랐잖아요. 대충 잘랐는데도 이렇게 발목에 딱 맞게 괜찮게 떨어집니다. 머리끈 왜 하나밖에 없지? 하나 더.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머리가 짧아졌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이제 옷을 묶을 수도 있고 갑옷으로 합시다. 침을병. 엄마 여기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점프. 아이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엄마 팔베개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노학교는 울트라 밥 아니야? 너무 뒤에가 거울이 모든 걸 보여주네. 오늘 이 작은 가방에 모든 걸 챙겨왔습니다. 밖에 있다 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이렇게 붙는 옷을 입고 온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경험했어요. 갈아입을 티셔츠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 가방에. 발레를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되게 잘 입는 룰루레몬 쇼츠거든요. 되게 짧아요. 진짜 한 뼘 딱 되는 되게 짧은 쇼츠인데 이걸 입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편하고. 근데 이게 집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아. 2달 넘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집에 없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혹시 분실물 좀 뒤져봐도 되냐고 뒤져봤거든요. 근데 학원에 있었어요. 얘가. 그 말은 즉슨 제가 수업 끝나고 저거를 벗어 던지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벗어 던지고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전혀 그럴 법 하지 않아요. 내가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왔다고? 싶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다. 해가지고 2달 넘게 학원 그걸 안 뒤졌던 건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자, 세상에. 막 이러면서 얼빠져 있으니까 실장님이 진짜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평온한 표정으로 청바지도 벗어두고 그냥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청바지를 벗어두고 그냥 간다는 거는 뭘 입고 집에 갔다는 거지? 싶으니까
청바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위안이 돼가지고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청바지. 그래, 청바지보다는 방금 입었던 옷을 두고 오는 게 조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위안이 됐다. 그래서 그 뒤로 엄청 경각심을 갖고 짐 챙기고 있어요. 나오면서 가방 몇 번씩 열어봐. 다 있지? 다 있지? 막 이러면서. 팬티, 빨래망, 슈즈, 머리끈 잔뜩, 시계, 쇼츠. 너무 불안해가지고 맨날 슈즈 3개씩 들고 다니고 막 진짜 다 입었지? 됐어. 거기서 있어. 집 잘 지키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이 봐. 갈아입을 옷을 안 챙겼어. 이러면은 이제 이 땀에 젖은 채로 집에 오는 건 진짜 미치겠네. 어제 빠른 반팔티랑 반바지. 이봐. 진짜 미치겠네. 근데 나이키 반바지 어디가? 아우, 씨. 근데 나이키 반바지. 이거 가져갈게요. 말했대. 물통도 없네. 정말 진짜.